그럼 망고쌤은 이미 준비를 하셨네요? 뭘요? 국토 보유세에 대해서? 국토 보유세? 아, 국토 보유세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. 된다고 하더라도 뭐 정가를 그러면 결국에는 비용은 가격에 전가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전가시킬 거냐 이 이야기죠.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. 만약에 내가 지금 제가 다주택자인데 그 국토 보유세 이야기 하려면 자 봐봐. 자,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치인들은 앞으로도 자기 그 지지를 더 많이 받는 소리만 해댈 거다. 네.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성향이 다르잖아요. 성향이 다른 이유는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지지층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지지층은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유주택자가 지지층이 많고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지지층이 많죠. 물론 요즘에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려면은 다주택자하고 유주택자들한테 지지를 받으면 되고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들한테 지지도 받고 또 그 유주택자들 중에 일부에도 지지를 받아야 돼. 그러니까 거기서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1주택이야, 1주택.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1주택은 건들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. 기본적인 생각이에요. 그래서 내가 1주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누구는 뭐 투자자들 중에 뭐 1주택자가 다 팔고 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. 1주택자가 어떻게 되지? 그게 팔려? 안 팔리는데? 그리고 그걸 그러면 아니면 엄청 손해보고 확 깎아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좋던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. 나는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어. 오래 했는데 그럼 집이 2채 정도 있었나? 뭐 또는 뭐 집이 아예 없었나? 투자만 안 하고 말로만 그랬나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. 나는 잘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줄이는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. 저는 결론이 뭐냐면 1주택은 안 되는구나 나는. 그러면 다주택 규제가 들어왔을 때도 살아남으려면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물론 뭐 1주택보다는 비용이 많이 나가겠지만 비용 나가는 것보다 이익을 더 크게 하면 되는 거잖아.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일단 그래서 전세를 캡으로 많이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. 들어오는 게 없잖아. 그렇죠.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게 아닌데 자꾸 세금도 내야 되고 뭐도 내고 현금 흐름 만들어야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더 올 것 같은데 팔아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나는 이제 월세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흐름을 매달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막 보유세라든지 세금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힘들어요. 왜냐하면 그걸 전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잖아.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받는데 세금을 50만 원 올리면 150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잖아. 그러면 계약 기간이라는 게 2년, 4년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. 맞습니다. 당장은 힘든데 이제 버틸 수만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전가가 되니까. 그럼 월세는 쉬운 건데 앞으로 전세를 끼고 한 개는 괜찮아. 막 2개도 괜찮아. 근데 많아지면 이게 만약에 비용이 증가했을 때 이게 레버리지도 큰데 막 이자도 갖고 있는데 막 세금을 내야 되면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손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. 그래서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를 생각하고 다 산 거죠. 그래서 월세를 받겠다. 그래서 이제 세금을 올리면 갱신할 때 올리겠다. 근데 이게 되겠냐? 막 이러잖아요.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. 되겠냐? 되겠냐? 이게? 되겠냐? 막 정부가 그걸 모르냐? 정부가 알지. 자, 보세요. 자,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150만 원을 그 세금이 50만 원 나와서 이제 150만 원으로 월세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어. 네. 그래서 갱신할 때까지 못 올려. 왜? 계약을 새로 해야 되니까. 그렇죠. 그치, 이제 만기가 됐어. 그래서 내가 150만 원을 딱 올리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100만 원이면 나는 올릴 수가 없죠. 그렇죠. 그런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비용이 늘어났을 거란 말이야.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내고도 월세를 넣냐 안 넣냐의 문제인데 손해보고 누가 월세를 놔요? 그럼 아무도 안 넣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이제 공급 위주로 가격이 또 오른단 말이지. 이런 원리야. 그래서 짧게는 손해인 것 같은데 길게 보면 결국엔 다 가격에 증가가 돼요.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보세요. 20번인가 셀 수도 없어. 누가 막 세는 사람도 없어. 이제 너무 많으니까. 맞아요. N번. 네. 졸라 N번. 네, 여기서는 괜찮습니다. 졸라 네, N번. 네. 저는 물론 후랭이 TV에서만 이런 표현을 쓰지만 다른 채널에 가면 익남이 형 참고해 주세요. 곱게 이야기할 예정입니다. 곱게 어쨌든 했는데 결국에는 막 종부세도 올리고 다 올렸잖아요. 근데 가격 몇 배 올랐어요? 종부세보다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. 가격이 증가가 된다니까. 자본주의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는데 비용을 증가를 못 시키면 공급이 안 되는 거죠. 이걸 왜 몰라? 다 배웠잖아. 비용을 증가를 못 시키는데 미치고 장사 아무도 안 한다는 거지. 그치? 근데 그게 필수제라 그러면 결국에는 미치고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공급 위주로 들고 충분히 이제
비용이 상쇄될 만큼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. 자, 보세요. 재개발 재건축도 보시라니까요. 11억에 분양해도 안 됐어요. 작년 초에. 11억에 분양돼도 안 됐어. 강명에서 11억 분양한다니까 욕했어. 맞아요. 근데 지금 얼마예요? 14억에 분양하고. 3억, 14억. 네. 14억에 분양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3억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한 채 분양하면은 이익이 3억이 늘어나는 거지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도 진행이 되잖아요. 근데 그동안에 진행이 안 됐던 건 뭐야? 공사비라는 비용이 늘어났는데 그 비용을 분양가에다가 전가를 못해서 진행을 미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진행을 안 하다가 이게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다 진행이 되잖아. 내 이야기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난다니까.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처음에 이거 가격이 올라가는 게 힘든데 때려잡아야지 이러는데 그걸 안 때려잡으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. 그래서 세금을 팔지도 못하게 막 양도세 중과세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태로 차단했으니까 이제 가지고 있을 때도 세금을 몰빵 때려 다 고사시켜버려. 토해내게. 종부세 올려. 이런데 결국에는 필수제인데 그렇게 비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? 공급이 안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. 뻔한 건데 그건 다 배웠을 텐데. 당장 듣기 좋은 이야기, 달콤한 이야기 하고 내가 생각해도 당장 느낌이 찌릿찌릿한 이런 이야기 해주면 혹해서 막 그 사람의 동조하기도 쉽고 한데 결국 길게 놓고 보면은 결국 손해보는 것은 선동당한 사람밖에 없어. 좌도누든. 그걸 잊지 말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장 자신과 자신 주변의 사람들한테 뭐가 더 이득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. 내가 세상을 바꿀 자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내 자신 바꾸는 것도 힘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내 평생에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짧게 보면은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꽤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정치인이 바뀌었을 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나 어떤 부동산의 그 이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강한 규제 쪽이든 규제 완화 쪽이든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윤석열 정부 시작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? 문재인 정부 시작 때도 그랬었고 좀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. 헛된 꿈이죠. 헛된 꿈. 윤석열 당선되고 내가 부르고 바로 올린 거 그걸 지금부터 찾아보면 있을 텐데 막 박수 치고 막 그랬잖아. 또 걔 또 짜릿했잖아. 막 지고 아슬아슬 새벽에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짜릿했잖아. 와 이러고 이렇게 제가 이게 부동산 커뮤니티 난리 났잖아.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나 막 이러면서 와 폭등인가요? 막 이러면서 내가 바로 부르고 올렸잖아. 법을 바꾸는 게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알면 좋아할 이유가 없다. 따올렸잖아. 바뀐 게 뭐가 있어? 물론 바뀐 게 있긴 있는데 그 기대했던 거에 반의 반도 안 됐잖아요.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또 이쪽이 바뀐다 그래서 또 글쎄요. 모르겠어. 단기적으로는 좀 뭐 이렇게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은 또 결국에는 비용을 늘리는 거는 공급을 줄이는 거고 그리고 왜 민주당 대표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부동산을 규제할 거라고만 생각하지? 그래 정해놓고 이야기하고 있잖아. 학습 효과. 성남시장일 때는 성남시 재개발, 성남시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그 결과가 지금 다 신축 아파트로 구성남이 신축 아파트로 싹 바뀌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. 철거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. 철거. 경기도에 불법 노점도 다 철거하고 결국에 철거하는 거 좋아하잖아. 성남시도 철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. 그죠? 철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. 산 깎아가서 집 짓는 것도 좋아하고. 대중이 원하는 게 그거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표밭에서. 그러니까 내 이야기 글쎄요. 거기 있던 세입자들을 엄청 많이 쫓겨났을 텐데요. 그거보다 더 많은 표가 대중이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이 되는 걸 했겠죠.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. 정치인들 지지자들을 원하는 척 하면서 자기 이익도 되는 거. 물론 둘 다 이익에 부합하는 거가 제일 좋긴 하지만. 천재인데? 그렇잖아. 왜 그래? 왜 순진하게 살아? 나이가 지금 몇인데. 그래갖고 어떻게 되겠어? 진행을 해야 되니까 순진한 척 해야죠. 순진한 척. 맞죠? 이러면 그치. 진행이 안 되잖아요. 그치. 밥 먹을 때랑 많이 틀리다.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좌우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. 그러면 이제 니만 생각하고 나라는 걱정 안 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네. 아담 스미스가 300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?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열심히 살면 나라가 부자가 된다고 했잖아요. 300년 전에 이야기했잖아. 그게 경제라는 거잖아, 경제. 그 자본주의 아니 자본주의 경제학의 창시자 아니야, 아담 스미스가. 경제 국부론 꼭 그렇게 외웠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의미는 모르고 그냥 답만 외워서 그렇지. 뭐라 그랬어? 본인의 이기심을 자기가 잘 되고 싶은 이기심을 개인의 이기심을 숙주를 해서라는 게 자본주의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많이 부유해지지 자본주의에서 많이 부유해지지 않았어요? 그렇잖아요. 공산주의는
자본주의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걸 소련 사람들이 100년 동안 몸빵하면서 증명했잖아. 몸빵하면서 증명했잖아. 그래서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봐봐. 그래서 그 공공의 적을 처단하고 얼마나 행복했어.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됐어? 그 풍차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 풍차가 만들어지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풍차도 못 만들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? 결국에는 그렇죠. 돼지들만 살찌웠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런 거야. 그러니까 결국 지나고 나면은 결국 자본주의가 더 우수하다는 걸 알았던 거지. 그렇지. 그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인류가 생긴 이유로 가장 풍요로운 이유가 자본주의 때문 아닌가?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좀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다. 가스라이팅 해갖고 애들을 일을 시키는 거야. 그치?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생산을 해냈을 거 아니야. 그 생산물을 통해서 좀 더 높은 부를 얻는 거 아니야. 누군가가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우리가 일을 하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전엔 주판이 있었고. 네. 그런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이 컴퓨터를 만든 이유는 뭘까? 진짜 순수하게, 네가 뭐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이게 인류를 위해서 이런 걸까? 그렇게 포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은, 이거 하면, 상장해하고 대박 터지겠는데? 그지? 그럼 만약에 진짜 인류를 위해서 개발한 거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식을 다 정부에 기부해야지. 인류를 위해서 그랬는데 네가 돈을 벌면 돼? 그렇잖아요. 그런 게 있으니까 애플은 뭐 열심히 하고 재밌는 걸 해갖고 돈도 많이 벌고 하면은 좋으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지. 그치? 그렇잖아요. 열심히 했구나. 돈 엄청 많이 벌었네. 국가에서 99% 빼갈게. 너는 1%만 있어도 살 수 있잖아. 충분하지 않아? 그러면 됐지.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국가에도 이바지하고 졸라 좋다 이럴 것 같아? 절대 안 그래요. 솔직해져 보라니까. 이 자연스러움에 기대에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. 자연스럽지 않. 아담 스미스 얘기 들어보면 이거 철학자잖아요. 그 사람은 원래.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러움만 잘 유지해주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.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지. 되게 사람이 되게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탁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그게 공산주의잖아. 모두가 똑같이 분배하는 거야. 모두가 잘 사는 거지. 근데 그러면 그걸 누가 통제해 줄 거야? 통제가 돼 그게? 욕심이 있는데 사람은 그런 거죠.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린 자든 우든 지금 시국이 많이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저는 제 생각이에요. 그냥 자기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. 일 열심히 하시고.